화학분석 기능사 2020년 제2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지금부터 60문항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판의 몰수를 구합니다. 분자량은 탄소 3개와 수소 8개를 더해서 14입니다. 반응식을 보면 프로판 1몰이타면 이산화탄소 3몰이 나옵니다. 개수 3을 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표준 상태에서 기체 1몰은 종류에 관계없이 22.4리터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같은 22.4리터라면 분자량이 작은 기체가 가장 가볍습니다. 질소는 28, 산소는 32, 아르곤은 40, 이산화탄소는 44입니다. 분자량이 가장 작은 질소가 가장 가볍습니다. 몰부피 22.4리터와 주요 기체의 분자량은 계산 문제 곳곳에 쓰이니 꼭 외워두셔요. 답은 1번입니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이라 전자가 11개입니다. 전자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채워짐으로 1, 앗에 2개, 2, 6개가 들어가고 남은 1개가 3, 앗에 들어갑니다. 각 오비탈의 지수를 모두 더해 11이 되는지 확인하면 답을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몰수 자리에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값을 넣고 질량에 대해 풉니다. 질소 분자량은 28입니다. 온도를 켈빈으로 바꾸는 것과 질소가 원자가 아니라 분자라 28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셔요. 답은 3번입니다. 원자량은 어떤 원자를 기준으로 산화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은 탄소 12입니다. 이 원자의 질량을 정확히 12로 정하고 다른 원자는 그의 견추어 값을 매깁니다. 예전에는 수소 1이나 산소 16을 기준으로 삼기도 했으나 탄소 12가 측정해 가장 편리해 국제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공유결합에서 나누어 갖는 전자쌍이 두 쌍이면 이중결합, 세 쌍이면 삼중결합입니다. 산소 원자는 최대값 전자가 6개라 2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산소 분자는 전자쌍 두 쌍을 공유하는 이중결합을 이룹니다. 수소 분자와 플루오린 분자, 염화수소는 모두 한 쌍만 공유하는 단일결합이고 질소 분자는 세 쌍을 공유하는 삼중결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리튬과 나트륨, 칼륨은 모두 원자가 전자가 1개인 일족 알칼리 금속입니다. 전자를 하나 내주고 플러스 1가 이온이 되며 물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마그네슘은 원자가 전자가 2개인 이족 알칼리 토금속입니다. 플러스 2가 이온이 되고 물과의 반응도 훨씬 온순합니다. 원자가 전자가 1개인지 2개인지가 족을 가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양이온이 되면 전자 껍질이 하나 줄어들어 크기가 작아지고 영족 기체는 최외각이 꽉 차 반응성이 낮으며 염화수소에서는 전기음성도가 큰 염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칩니다.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한쪽이 전자를 아예 빼앗아 가므로 이온결합성이 커집니다. 공유결합성이 커진다고 서술한 3번이 반대입니다. 차이가 클수록 이온결합, 작을수록 공유결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비활성 기체는 18족 원소로 최외각 전자 껍질이 꽉 차 있어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헬륨, 네온, 마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염소는 17족 할로겐 원소로 최외각 전자가 7개라 하나만 더 받으면 완성해집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비활성 기체와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온화 경향은 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로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순서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말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고리, 수은, 은, 백금, 금입니다. 보기에서 칼슘이 가장 앞에 있고 알루미늄과 구리가 뒤따르며 규소는 중금속이라 금속처럼 이온화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리의 주성분은 이산화규소로 웬만한 강산과 강염기에도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시합병을 유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루오린 하수소산만은 예외입니다. 이산화규소와 반응해 사플루오린 하규소를 만들며 유리를 녹여버립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 유리에 눈금이나 무늬를 새기며 보관도 유리병이 아니라 플라스틱 용기에 해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과는 입자 크기 차이로, 직리는 끓는 점 차이로, 크로마토그래피는 정지상에 붙는 정도 차이로 혼합물을 갈라냅니다. 모두 성질의 차이를 이용한 분리법입니다. 반면 대류는 액체나 기체가 되어지면서 위아래로 순환하는 열의 이동 현상입니다. 전도 복사와 함께 열이 옮겨 다니는 방식일 뿐 물질을 나누는 방법이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화학 변화는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결합을 끊으려면 에너지가 들고 결합이 생기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차이만큼 열을 내놓거나 빨아들이므로 모든 화학 변화에는 반드시 에너지 변화가 따릅니다.
열을 내는 반응도 있고 빨아들이는 반응도 있으니 1번과 2번은 항상 그렇지 않고 질량은 보존되므로 3번도 틀립니다. 답은 4번입니다. 중심 원자를 둘러싼 전자쌍들은 모두 음전하를 끼어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려 하고 그 결과로 분자의 모양이 점해집니다. 전자쌍이 둘이면 직선형, 셋이면 평면삼각형, 넷이면 정사면체가 됩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더 세게 밀어낼 각도가 좁아집니다. 물이 굽은 모양인 것도 이 원리로 설명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분산력은 전자가 순간적으로 한쪽에 몰리면서 생기는 약한 이력입니다. 그러니 전자가 많을수록 전자구름이 커지고 쉽게 일그러져 분산력이 강해집니다.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세다는 말도 결국 전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온도와 압력은 분자의 운동 상태를 바꿀 뿐이고 전기음성도는 극성에 관계된 값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차기온 전체의 전하는 중심 금속 이온과 이간드 전하의 합입니다. 사이안화 이온은 각각 마이너스 1이고 6개이므로 마이너스 6입니다. 차기온 전체가 마이너스 4이므로 철의 전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간드의 전하를 먼저 세는 것이 요령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황산철은 푸른빛 결정이고 철은 플러스 2가와 플러스 3가를 가지며 성가가 더 안정하고 사산화성철은 자철광의 주성분으로 방식에 쓰입니다.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철은 반응성이 커서 자연에서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대개 산화물이나 황화물 형태로 있습니다. 반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비활성 기체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금속 결합은 금속 원자들이 최애각 전자를 내놓아 공유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 전자들은 특정 원자에 묶이지 않고 결정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므로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유전자 덕분에 금속은 전기와 열을 잘 통하고 빛을 반사해 광택을 내며 두들겨도 깨지지 않고 펴집니다. 이온 전자 때문이라고 서술한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진한 황산은 무색의 끈끈한 액체로 물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흡습성과 탈수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쓰기보다 탈수제와 건조제로 널리 쓰입니다. 설탕에 진한 황산을 부으면 물 성분이 빠져나가 검은 탄소만 남는 실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염산과 질산은 휘발성이 있어 건조제로 쓰기 어렵고 인산은 탈수력이 약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고체가 액체에 녹는 속도는 고체와 액체가 얼마나 자주 넓게 만나느냐로 결정됩니다. 입자를 잘게 부수어 평면적을 넓히거나 저어서 접촉을 늘리거나 온도를 높여 입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며 빨라집니다. 압력은 기체의 용해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만 고체가 액체에 녹는 속도와는 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보통 용매 100g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보다 더 넣으면 녹지 않고 가라앉으며 이때의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몰롱도는 부피를 기준으로 한 농도 표현이고 100분의 1과 1000분의 1은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일 뿐 최대량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원자가 전자가 1개인 금속이고 할로겐은 최애각 전자가 7개인 비금속입니다. 금속이 전자를 완전히 내주고 비금속이 그것을 받아 서로 끌어당기면 이온 결합이 됩니다. 소금이 바로 나트륨과 염소가 만난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금속 더하기 비금속은 이온 결합, 비금속 더하기 비금속은 공유 결합으로 짝지어 두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양쪽성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함께 지녀 산과 염기 어느 쪽과도 반응하는 원소입니다. 알루미늄, 마연, 주석, 납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니켈은 전형적인 금속이라 산에는 녹지만 염기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양쪽성 원소는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으로 묶어 외워두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하고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압력이 높으면 기체가 물속으로 눌려 들어가고 온도가 낮으면 분자 운동이 잔잔해져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합니다. 두 조건이 겹칠 때 가장 잘 녹습니다. 탄산음료를 차갑게 두고 뚜껑을 꼭 닫아두는 것도 이 원리 때문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기체의 비중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에 대한 그 기체 분자량의 비입니다. 비중이 1.10이므로 분자량은 29에 1.1겸을 곱한 약 32입니다. 분자량이 32인 기체는 산소입니다. 수소는 1로 0.07, 질소는 28로 0.97, 이산화탄소는 44로 1.5입니다. 공기보다 무거우면 일보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레이엄의 법칙에 따르면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 메테인의 분자량은 16이고 속도 b가 1대 2이므로 제곱하면 분자량 b는 1대 4가 됩니다.
느린 촉이 무거움으로 미지 기체가 네 배 무겁습니다. 산소 2개의 무게를 빼는 것을 잊지 마셔요. 답은 3번입니다.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가 반단한 정수비를 이룬다는 것이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수소 20ml와 산소 10ml가 반응해 수증기 20ml가 나왔으니 2대 1대2라는 정수비입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비,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반응 전의 질량,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부피와 분자수의 관계를 다룹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유매열은 고체를 같은 온도의 액체로 바꾸는데 드는 열입니다. 얼음의 모유매열은 약 0.03kJ입니다. g당으로 바꾸면 18호 나노 약 0.34kJ이 되는데 이 값이 1번으로 나와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문제가 몰 단위를 물었으므로 6.03을 골라야 합니다. 참고로 539는 물의 g당 기화열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오르면 더 자유롭지만 녹을 때 열을 내놓는 물체는 반대입니다. 온도를 올리면 방향이 되돌아가 오히려 덜 녹습니다. 수산화 칼슘, 황산 리튬, 황산 칼슘이 그런 물질입니다. 반면 수산화 나트륨은 녹을 때 열이 나기는 하지만 용해도 자체는 온도가 오를수록 커집니다. 답은 3번입니다. 중화가 끝난 뒤 물을 날리면 남는 것은 염화나트륨뿐입니다. 그러니 중화에 쓰인 염산의 양만 알면 됩니다. 염산은 1가라 노말농도와 물농도가 같습니다. 중화점에서 나트륨과 염소가 1대1로 만남으로 소금도 0.2몰 생깁니다. 분자량은 23 더하기 35.45로 58.45입니다. 약 12g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양이온을 족별로 갈라내려면 방해가 되는 물질을 미리 없애야 합니다. 유기물은 금속과 결합해 창물을 만들어 침전을 막고 옥사이산 이온과 규산 이온은 여러 금속과 앙금을 만들어 족 구분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모두 제거 계산입니다. 반면 암모늄 이온은 오히려 분족 과정에서 완충작용을 하도록 일부러 넣는 성분이라 방해 물질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중화로 생긴 염이 물에서 가수분해되는지를 보면 액선을 알 수 있습니다. 강산과 강염기가 만나면 생긴 염이 가수분해되지 않습니다. 양쪽 다 완전히 이온화되어 되돌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성이 됩니다. 반면 약산과 강염기가 만나면 염기성, 강산과 약염기가 만나면 탄성이 됩니다. 약한 쪽이 되돌아가면서 액선을 좌우한다고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압력을 높이면 판형은 빛의 분자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부피를 줄여 압력을 낮추려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은 왼쪽이 이산화황이물과 산소이물을 더해 산몰이고 오른쪽은 산산화황이물입니다. 오른쪽이 몰수가 적음으로 산산화황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유기화합물은 판소를 품고 있어 잘 타고 물보다는 알코올이나 에테르 같은 유기 용매에 잘 녹으며 분자 사이 이력이 약해 녹는 점과 끄는 점이 낮고 열에 약합니다. 그런데 이온으로 나뉘는 쪽은 무기화합물입니다. 유기화합물은 대개 분자 그대로 녹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해질입니다. 둘을 뒤바꾸어 서술한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할로겐 원소는 최외각 전자가 7개라 전자 하나를 받아들이려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이 적을수록 원자핵이 바깥 전자를 가까이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껍질이 가장 적은 플루오린이 전자를 가장 세게 잡아당겨 반응성이 가장 큽니다. 반응성 순서는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으로 위쪽이 강하다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앙금을 씻을 때 순수한 물을 쓰면 앙금이 조금씩 다시 녹아나가 적는 결과가 작아집니다. 염화물 앙금은 염화이온이든 묽은 염산으로 씻습니다. 공통이온이 이미 들어있어 앙금이 더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운 물은 오히려 용해도를 높이고 암모니아수와 살리너칼륨은 차디온을 만들어 앙금을 녹여버립니다. 답은 2번입니다. 브로민수는 젓갈색인데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에 브로민이 달라붙는 첨가 반응이 일어나면 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포와 결합이 있는진 확인하는 데 씁니다. 색이 지워지면 불포화, 그대로면 포화입니다. 플루오린과 염소는 반응이 너무 격렬하고 색도 뚜렷하지 않으며 아이오딘은 반응이 느립니다. 답은 2번입니다. 먼저 탄소 18개가 모두 단일 결합일 때 필요한 수소수를 구합니다. 실제로는 수소가 30개뿐이니 8개가 모자랍니다. 수소 2개가 모자랄 때마다 이중결합이 하나씩 생김으로 나누면 됩니다. 모자란 수소 수를 2로 나누면 이중결합수가 나온다고 기억해 두셔요. 답은 3번입니다. 알카인은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하나 있는 탄화수소입니다.
단일 결합만 있는 알케인은 수소가 2, N 더하기 2개인데 이중결합이 하나 생기면 수소가 2 줄어 2, N개가 되고 3중결합이면 둘이 더 줄어 2, N 빼기 2개가 됩니다. 결합이 겹칠 때마다 수소가 둘씩 줄어든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지의 표준 전위는 환원되는 쪽에 표준 환원 전위에서 산화되는 쪽의 값을 뺀 것입니다. 반응식을 보면은 이온이 은으로 환원되고 카드뮴이 카드뮴 이온으로 산화됩니다. 마이너스 값을 빼므로 결국 더하게 됩니다. 또 반응식의 개수 2는 전위 계산에 곱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제오족은 바리움, 칼슘, 스트론튬 같은 알칼리토 금속으로 탄산암모늄을 넣으면 탄산염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때 그냥 탄산암모늄만 넣으면 안 되고 암모니아수를 함께 넣어 염기성으로 맞춰야 합니다. 산성이면 탄산이온이 수소이온에 붙잡혀 앙금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산암모늄과 암모니아수를 짝지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방량수는 그 반응에서 오가는 전자의 개수와 같습니다. 과망가니즈산 이온에서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플러스 7입니다. 강산성에서 반응하면 플러스 2인 망가니즈 이온이 되므로 전자를 5개 받습니다. 산성도가 중성이나 염기성이면 이산화 망가니즈까지만 환원되어 3단량이 됩니다. 조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화 환원 지시약은 산화형과 환원형의 색이 달라 전위가 바뀌는 순간 색이 변하는 물질입니다. 다이페니라민과 페노사프라닌, 메틸렌 블루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다이클로로메탄은 색이 없는 유기용매로 물질을 뽑아내거나 반응 용매로 쓰일 뿐 지시약이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과망가니즈산 칼륨은 산성이 강할수록 산화력이 커지므로 적정할 때 산을 넣어 조건을 맞춥니다. 이때 반드시 황산을 씁니다. 염산은 염화이온이 과망가니즈산에 산화되어 염소비체라 나오는 바람에 시약이 헛배이 소모되고 질산은 그 자체가 산화제라 반응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황산만이 산화도 환원도 되지 않고 산성만 만들어줍니다. 답은 1번입니다. 산화수의 합이 0이 되도록 식을 세웁니다.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산소가 2개의 나염소산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소 개수가 하나씩 낼 때마다 염소의 산화수도 2씩 올라가 하이포화 염소산은 플러스 1, 염소산은 플러스 5, 과염소산은 플러스 7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아이오딘은 그 자체로 갈색을 띠지만 적정 끝 무렵에는 색이 옅어져 종말점을 윤으로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분을 지시약으로 넣습니다. 전분은 아이오딘과 만나면 아주 진한 청색을 내므로 미량만 남아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과망가니즈산 칼륨은 스스로 지시약 노릇을 하고 에리오크롬 블랙티는 킬레이트, 페놀프탈레인은 주마 적정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비정도는 밀도와 흘러내린 시간의 곱을 물의 값과 견준값입니다. 에탄올이 물보다 2배 넘게 오래 걸렸으니 점도도 그만큼 크게 나오는 것이 지에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유리전극은 얇은 유리막 안팎에 수소 이온 농도 차이를 전위로 바꿔 있습니다. 그러려면 안쪽 농도가 늘 일정해야 하므로 산성도 7로 맞춘 염화칼륨 포화유맥을 채워둡니다. 염화칼륨은 안쪽 은염화한 전극의 전위도 일정하게 잡아줍니다. 안쪽이 변하면 바깥 농도를 알 수 없으니 기준을 고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금속을 불꽃에 넣으면 전자가 들떴다 돌아오면서 원소마다 고유한 색을 냅니다. 칼륨은 보라색입니다. 함께 외워두시면 좋은 것이 나트륨은 노란색, 리튬은 빨간색,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 구리는 청록색입니다. 시로에 나트륨이 섞이면 강한 노란빛에 가려 보라색이 보이지 않으므로 코발트 유리를 통해 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비활성 기체는 18족 원소로 최외각 전자 껍질이 꽉 차 있어 다른 원소와 결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를 이루지 않고 원자 하나가 그대로 기체로 존재하며 색도 냄새도 없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리톤, 제논, 라돈 6가지입니다. 1번과 2번은 금속, 3번은 반응성이 매우 큰 할로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양이온 제1족은 염산을 넣었을 때 염화물로 가라앉는 수은일가 납입니다. 그러니 분족시약은 묽은 염산입니다. 황화수소는 산성 조건에서 제2족을, 염화암모늄과 암모니아수는 제3족을, 탄산암모늄은 제5족을 가라앉힙니다. 족 순서대로 염산, 황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암모늄, 탄산암모늄으로 시약이 이어진다고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반색화 장치는 여러 파장이 섞인 빛에서 원하는 파장 하나만 골라내는 장치입니다. 프리즘은 파장마다 굴절율이 다른 성질을 이용해 빛을 갈라내고 회절격자는 촘촘한 홈에서 빛이 간섭하는 성질을 이용해 갈라냅니다. 반사 거울과 볼록,
오목 거울은 빛의 방향을 바꾸거나 우울본 파장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표준 용액은 농도가 정확해야 하므로 부피를 정밀하게 맞춰야 합니다. 용량 플라스크는 목에 새겨진 표선까지 채우면 정확히 그 부피가 되도록 만들어진 기구라 정해진 부피의 용액을 조제할 때 씁니다. 메스핏과 뷰렛은 정해진 양을 덜어내는 기구이고 비커는 농금이 대략적이라 조제했을 수 없습니다. 만드는 것은 용량 플라스크, 덜어내는 것은 피펫으로 갈아두셔요. 답은 2번입니다. 계려과 크로마토그래피는 미세한 구멍이 뚫린 게를 정지선으로 씁니다. 작은 분자는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느라 느리게 가고 큰 분자는 구멍에 들어가지 못해 그냥 빠져나갑니다. 곧 분자 크기 차이로 갈라집니다. 단백질이나 다당류처럼 크기가 제각각인 고분자를 나누는데 알맞아 생명과학 분야에서 널리 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머무름 부피는 그 성분이 나올 때까지 흘러간 운반기체의 양입니다. 머무름 시간에 유량을 곱하면 됩니다. 먼저 기록지 속도로 시간을 구합니다. 기록지의 길이를 시간으로 바꾸는 첫 단계가 요점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적외선 분광기는 적외선을 고르게 내는 광원이 필요합니다. 메른스트 램프는 지르코늄과 이트륨 산화물 막대를 1500도 가까이 달구어 적외선을 내보내는 광원으로 이 영역 직점에 쓰입니다. 텅스텐 램프는 가시광선용, 속비능급 등의 원자흡 광용이며 모노크로미터는 광원이 아니라 파장을 골라내는 장치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동도는 성분이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를 전개 용매가 견거리와 견준값입니다. 분자의 물질이 이동한 거리, 분모의 용매가 스며든 거리가 옵니다. 성분은 용매보다 멀리 갈 수 없으므로 값은 항상 0과 1 사이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물질마다 이 값이 일점의 정성 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4번은 분자와 분모가 뒤바뀌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시료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거나 성분이 복잡하면 다른 물질이 신호를 방해해 검연선이 맞지 않습니다. 표준물 첨가법은 시료 자체에 표준물질을 조금씩 더 넣어가며 신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봅니다. 방해 물질이 시료와 표준 양쪽에 똑같이 들어있으므로 그 영향이 상쇄됩니다. 검연선법은 순수한 표준용액으로 따로 기준선을 그림으로 이런 간섭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질산암모늄은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로 분해하면 많은 기체를 한꺼번에 내놓습니다. 가열하거나 강한 충격을 주면 다른 가연물 없이도 스스로 분해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되어 온 물질입니다. 과염소선과 질산은 산화성 액체, 과산화벤조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가 다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두꺼운 유리는 급히 데우면 안팎의 편찬 차이로 깨지므로 천천히 가열하고 금속 기구와는 따로 보관하면 밀봉된 관을 열 때는 내압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금이 있는 기구는 가열해서 말리면 안 됩니다. 열에 유리가 미세하게 변염되어 눈금이 어긋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연 건조하거나 바람으로 말려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상으로 화학분석 기능사 2020년 제1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